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민 개헌 투표를 제안한 가운데 멈춰선 국민투표법 개정 등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자 광주시가 도입한 응급의료 플랫폼이 눈길입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주력산업과 연계한 라이즈 사업이 지역대학의 혁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꼭 필요한 스마트 시설만 설치하는 보급형 스마트팜이 고령화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사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5월 단체 역시 본격적인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지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시대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제 개헌 논의를 위해 광주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광주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같은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주였고 그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을 통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 민주주의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최근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여야의 공통 공약이자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겁니다. 답답함을 넘어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시기를 또다시 잃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조속히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5월 단체는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25일 국회에서 국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 개헌이 무산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요.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낮아졌고요. 한낮 기온 특히 3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1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찬바람이 불어들겠고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심한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고 5cm가량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가 넘는 눈이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릴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증상만 넣으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바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광주에 도입됐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앱을 열어 환자의 증상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송 준비 버튼을 누르자마자 지금 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돕는 이른바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입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수용 가능한 병원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현장 대원들은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 빈자리를 확인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습니다. 증상을 입력하면은 바로 병원을 어디로 이송해야 될지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고요. 환자분들께서는 현장에 불필요한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하면 119 상황실이 직접 이송할 병원을 정해주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상황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점 병원 당직 의사들이 바로 회의를 열어 어떤 병원이 환자를 받을지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정부도 광주의 사례를 발판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 중증 환자의 병원을 나라가 직접 정해주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응급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가 조정을 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급생을 놀이터와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광주 북구 놀이터 등에서 동급생을 때리고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중학생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들이 촉법 소년이어서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다가오면서 인구 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의 위기감이 큰 전남 동북권이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표심 응집력이 강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입지자들은 파격적인 산업 제도약 비전과 지역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날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영배 의원이 경청 투어의 첫 행보를 순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중심의 통합에 대한 동북권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신산업 수도개발청 신설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려면 이걸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 될까? 저는 동북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전남 동북권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첨단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주철현 의원이 동북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침체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제도약 비전과 신재생 에너지 공사 유치 등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신정은 의원도 순천대학교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의원 등 광주 지역 입지자들도 동북권을 찾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매년 5년 그리고 20조 원이라는 돈을 가장 먼저 이곳 산업위기 지역인 동북권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동북권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만큼 유권자들을 겨냥한 경제 공약이 향후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선거 국면에서 본격화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응집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남 동북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은 전남 지역 내 총 생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 위상과 달리 표심은 유동적인 만큼 동부권을 향한 정치권의 공략도 더 바빠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 소멸위기라는 절박감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령인구 감소로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역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 주력 산업을 연계해서 활로를 찾자는 라이즈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의 혁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떠난 지방의 청년층 인구는 67만 명.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남에서도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1만 명 가까이, 11만 명의 지역 청년이 고향을 등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다 보니 더 나은 교육과 취업을 위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 분위기고, 광주에 일자리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학력 인구 감소에다가 청년층 이탈까지 겹친 지역대학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지역 17개 모든 대학이 참여해서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와 통폐합 등으로 위기를 헤쳐갈 혁신 생태계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과 또 혁신기관, 지자체와 함께 아주 강고한 협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같은 대학들의 혁신 성과를 어떻게 지역 산업과 사회로 이어가냐는 것. 그래서 2029년까지 750억 원을 투입해서 AI와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맞춤형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살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균형 성장 전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지방정부와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 기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만큼 뭐냐면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광주 대학들의 혁신 사례와 산업계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G라이즈 패사는 오늘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래된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꼭 필요한 스마트 시설만 설치하는 보급형 스마트팜이 요즘 농촌에서 인기입니다. 시설이 줄어든 만큼 설치비가 저렴한 데다 조작 방법도 쉬워서 고령화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사회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배추가 자라고 있는 2,000제곱미터 규모의 한 시설하우스. 30년 이상 쌈 배추를 재배해오고 있는 박용호 씨는 올해를 새로운 농사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해온 낡은 시설하우스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되는 스마트팜으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가 와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간단한 공사를 통해 최신형 스마트팜으로 변신한 낡은 시설하우스는 이 일대에서만 모두 5동. 환기와 온도 조절, 그리고 양액 제어 등 농사에 꼭 필요한 기능만 접목시켜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필수 기능만 설치된 만큼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기술이 있으면 농협에서 늘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거 작동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하우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보급형 스마트팜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설치비입니다. 자동 개폐기와 풍향계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한 동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팜보다 90%까지 저렴합니다. 농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보급을 많이 해서 고령화 또 노후화된 시설을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낡은 시설하우스는 광주시 대촌동 일대에서만 3,500여 동,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설치비의 75%까지 지원을 확대해 기존의 낡은 시설하우스 2,000동 이상을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올해 안에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됐던 희생자 5명이 70여 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2구도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름을 찾고 4.3 평화공원에 봉환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조품에 안겨 70여 년 만에 유해로 고향 제주 땅을 밟은 4.3 행방불명 희생자들. 4.3 당시 대구와 대전으로 끌려가 집단 학살당한 것으로 확인된 고 송두선 씨와 고 임태훈 씨 등 모두 5명입니다. 따뜻한 고향 땅에 오신 걸 도민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제주공항에서 발견됐지만 뒤늦게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희생자 2명을 포함해 유해가 돼 돌아온 4.3 희생자 7명은 모두 제주 4.3 평화공원에 모셔졌습니다. 행방불명인에서 이제서야 이름을 찾았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해라도 수습하기 위해 애썼던 70여 년의 세월. 유족들은 한평생 쌓인 그리움을 기쁨과 슬픔으로 토해냈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저를 잊게 해주신 아버지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목 놓아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때 시신이라도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7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름 없는 영혼으로 타향의 차가운 굴짝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리는 골룡골에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추우셨습니까? 4.3 당시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던 2명은 집단 학살지인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대전 형무소로 끌려간 3명은 대전 골룡골 계곡에서 유해로 발견됐는데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제주 4.3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희생자 7명의 신원 확인은 조카와 손자, 외손자의 재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형무소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4.3 희생자는 2천여 명. 4.3 희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행방불명된 남은 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얼마 전 경북 영덕에서 높이 80m짜리 풍력발전기가 붕괴되며 도로를 덮쳤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풍력발전기 날개 1개가 부서지며 발전기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8개월 전 점검에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입니다. 우뚝 선 풍력발전기의 타워가 살짝 뒤로 기우는 듯 하더니 중간 부분이 뚝 부러집니다. 그리고 부러지자마자 멀리 블레이드 파편이 날아가고 풍력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가 온통 부서져 무너져 내립니다. 사고 현장엔 이렇게 산산조각 난 발전기 날개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 날개들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진 풍력발전기의 운영사와 영덕군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붕괴 5초 전 날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부서졌고 곧 발전기 상부가 균형을 잃어 구조물 자체가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찢어짐에 의하여 상부가 균형을 상실하였고 추가 찢어진 블레이드가 타워를 가격하여 붕괴된 상황으로. 실제로 영상에는 구조물이 꺾이기 시작하고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미리 부서졌다는 날개 파편도 영상만으로 판단한 거라 날개의 잔상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발전기가 풍압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당시 영더급에 불던 바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2.4m로 가동 중지 기준인 초속 14m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돌고 그다음에 풍압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거기서 그 파괴가 블레이드 쪽에서도 파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한 영덕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는 대부분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상황인데 불과 8개월 전 점검에선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그게 또 벌어진다면 저희들이 진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덕군은 사고가 난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집은 남아 도는데 정작 살 집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줄지 않는 가운데 전세와 월세가 올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 7년이 지나도 빈집이 남아있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회사가 나서 미분양 터리를 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가격과는 그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감소세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3천여 가구나 됩니다.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1년 전보다 전세와 매매가 모두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적다 보니 전세는 물론 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의 미분양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내 중심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많이 찾고 계세요. 집은 남아 도는데 실제 살고 싶어하는 집은 공급이 빠르게 줄어드는 초양극화, 이른바 K자형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8천 가구 수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 3년 뒤면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곽은 빈집이 쌓여가지만 도심 지역은 매물이 없어 전세난에 이어 월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남의 주택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하나로 보지 말고 도심에는 고밀도, 복합 공급 대책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외곽에는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입지별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남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는 가격 문제를 넘어 주거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초 모레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에서 강연을 계획했지만 광주시는 정치적 목적의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에 따라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광주 전남 촛불행동은 5.18 사적지에서 5.18을 모욕하는 극우 인사의 강연은 안 될 말이라며 광주 강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올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예년의 30%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지역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MBC 편성 책임자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이 장애인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앗아가는 예산 폭거이자
지역 방송의 공적 책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탑승객 267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서 좌초 사고를 낸 퀸 제노비아 2호가 오는 13일부터 목포 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선사는 선박 수리와 점검을 마친 뒤 오는 12일 손님과 화물 없이 공선 상태로 목포 제주 간 왕복 시험 운항한 뒤 13일 오전 8시 30분 첫 정상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고 당시 선장에게 징역 5년을, 1등 항해사와 외국인 조타수에게는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요.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내림세를 보였고요. 특히 한낮 기온은 3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1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에는 우리 지역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서도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에서 영하 2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높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도에 그치겠고 영암의 낮 기온 3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영하 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에서는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